혹시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걸음을 떼기 전 관절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무르며 풀어야 하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예전 같지가 않지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영양제를 권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광고에 불과한 건지 헷갈리신 적 있으시지요? 오늘은 바로 이 관절 속 쿠션 같은 성분, 콘드로이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어디서 얻어왔는지, 과학적으로 어떤 효능이 밝혀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섭취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드로이틴이라는 성분, 이름은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도 비슷한 원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시큰거릴 때 곰 발바닥, 돼지 껍질, 오리발 같은 음식을 먹으면 관절이 좋아진다고 전해 내려왔지요. 바로 이런 부위에 콘드로이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제대로 된 성분만 뽑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제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져 불필요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우리가 필요한 성분만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콘드로이틴은 국제학술지에 여러 차례 보고된 성분입니다. 해외에서 발표된 임상 연구들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틴을 일정 기간 섭취하게 했을 때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 움직임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연골 손상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즉, 예전에는 경험적으로만 관절에 좋다고 여겼던 것이 현대 과학을 통해 실제로 효능이 검증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와 연구자들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보충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릎, 허리, 손가락 같은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점에서 콘드로이틴은 관절 속 쿠션 역할을 하면서 노화로 인한 불편을 줄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으로는 관절 통증 완화 효과입니다. 콘드로이틴이 가장 많이 알려진 효능은 바로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나 허리가 욱신거리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래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지요. 이런 불편 때문에 진통제나 소염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틴을 꾸준히 복용한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통증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임상시험에서 단순히 위약, 다시 말해 가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 콘드로이틴을 먹은 그룹이 통증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콘드로이틴은 연골 속에서 수분을 잡아주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이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덕분에 관절끼리 직접 부딪히는 걸 막아주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덜어주는 거지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특히 이미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관절염 환자에게는 분명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도 보조요법으로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통제만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관절을 지켜주는 콘드로이틴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연골 보호 및 재생 도움입니다. 콘드로이틴이 관절 건강에서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연골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해주는 조직인데요.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이 진행되면 이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에 따르면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프로테오글리칸과 콜라겐, 섬유가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연골이 더 빨리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장기간 콘드로이틴을 복용한 그룹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속도가 늦춰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 간격이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뼈와 뼈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이 간격이 유지된다는 건 곧 연골이 덜 손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연골이 완전히 다시 자라나는 건 아주 제한적이지만 손상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회복을 돕는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나 무릎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에게는 단순한 통증, 억제제가 아니라 관절의 구조 자체를 지켜주는 보조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콘드로이틴은 지금 있는 관절을 단순히 덜 아프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관절 상태를 지켜주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성분인 셈이지요. 세 번째 효능으로는 운동 기능 개선입니다. 콘드로이틴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바로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고 운동 기능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뻣뻣하고 잘 안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뻣뻣해서 오래 걷기가 힘들어지지요. 이런 기능 저하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이 아니라 관절 안에서 윤활 작용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발표된 임상 연구들에 따르면 콘드로이틴을 일정 기간 복용한 환자들은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수월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서 관절 점수가 개선된 사례가 보고되었지요. 이는 콘드로이틴이 연골의 수분을 유지하고 관절액의 점성을 높여주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문에 기름칠을 해주면 삐걱거리던 소리가 줄고 움직임이 매끄러워지듯 콘드로이틴이 관절 안에서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개선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복용했을 때 단순히 통증 완화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움직임이 편해지는 효과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시니어 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원하는 부분, 즉 내 발로 오래 걷고 싶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염증 억제 작용입니다. 관절이 아픈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관절염이라는 말 자체가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 속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자극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염증이 곧 통증과 부종, 뻣뻣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콘드로이틴은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관절 속에서 불을 지피는 성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국제학술지 보고에 따르면 콘드로이틴을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혈액 속 염증 지표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염증의 근본적인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약물처럼 즉각적으로 염증을 끄는 효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 장애나 신장 부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콘드로이틴은 비교적 안전하게 염증을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낫게 하는 약이라기보다는 꾸준히 복용하면서 염증이 심해지는 속도를 늦추고 관절을 오래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조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으로는 뼈 건강 보조입니다. 콘드로이틴은 단순히 관절 연골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요. 관절과 뼈는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틴은 뼈를 이루는 세포 가운데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녹여내는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뼈가 불필요하게 빨리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콘드로이틴을 꾸준히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뼈의 밀도가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뼈가 단단하게 유지되면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이 줄어들고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관절염 환자에게는 단순히 연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뼈와 관절이 함께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콘드로이틴은 연골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칼슘, 비타민 D와 함께 균형 잡힌 식습관, 적당한 운동을 병행한다면 콘드로이틴은 뼈 건강을 보조하는 든든한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피부 보습 재생 효과입니다. 콘드로이틴 하면 보통 관절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이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콘드로이틴은 콜라겐과 함께 피부 속 결합 조직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콘드로이틴은 연골에서처럼 피부 속에서도 수분을 끌어당겨 보습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이 피부 속에 수분을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지요. 해외에서 발표된 일부 연구에서는 콘드로이틴을 보충한 그룹에서 피부 보습력과 탄력이 개선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동물 실험 단계에서는 피부 손상 부위가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피부 구조를 지켜주고 회복을 돕는 성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관절도 튼튼, 피부도 촉촉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흔히 겪으시는 피부 건조, 잔주름, 상처, 회복 지연 같은 문제에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콘드로이틴은 단순한 관절 영양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의외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콘드로이틴은 안과 분야에서 먼저 활용되었던 성분입니다. 오래전부터 안구 건조증 치료제나 각막 보호용 점안액, 그리고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안과용 제제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콘드로이틴이 눈 속, 특히 각막과 유리체라는 조직에서 수분을 유지하고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 보고에 따르면 콘드로이틴이 들어간 안과용 점안액을 사용했을 때 눈의 건조 증상이 완화되고 손상된 각막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효과가 주로 점안액 눈에 직접 넣는 약 형태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양제로 먹는 콘드로이틴이 눈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연구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드로이틴이 전신적으로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눈 건강에도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콘드로이틴은 단순히 관절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나 눈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지금부터 좋은 궁합 음식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콘드로이틴을 섭취할 때는 단독으로만 드시는 것보다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콘드로이틴이 관절 속에서 염증을 억제해 주는데 여기에 오메가3가 더해지면 이중 효과가 생겨서 관절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들에서도 관절염 환자들이 콘드로이틴과 오메가3를 함께 섭취했을 때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이 더 잘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지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데 콜라겐은 연골과 피부를 이루는 핵심 성분입니다. 콘드로이틴이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비타민C는 그 연골의 기초 재료가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셈이지요. 그래서 관절과 피부 건강에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닭 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연골과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콘드로이틴이 쿠션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단백질은 그 쿠션을 채우는 재료라고 할 수 있지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곡물 속 마그네슘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마그네슘은 뼈 건강을 지켜주는 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슘만으로는 뼈가 단단해지지 않는데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뼈 속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콘드로이틴이 연골을 지켜줄 때 마그네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관절 구조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나토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해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콘드로이틴은 분자가 커서 장에서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 건강이 좋아져야 영양제를 꾸준히 먹어도 속이 편안하지요. 정리하자면 콘드로이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최고의 궁합 음식은 오메가3 생선, 비타민C, 과일, 단백질 식품, 통곡물의 마그네슘, 발효식품입니다. 이렇게 함께 챙기시면 관절뿐만 아니라 뼈, 피부, 전신 건강까지 두루두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쁜 궁합 음식 5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콘드로이틴을 섭취할 때는 잘 어울리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음식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하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거나 콘드로이틴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고염분 음식, 즉 짜게 먹는 음식입니다. 젓갈, 소금에 절인 반찬, 라면, 국물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지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수분이 정체되고 관절 안에도 부종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관절이 붓고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틴이 수분을 잡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염분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육류지방입니다. 삼겹살 기름, 가공된 햄, 소시지 같은 음식에 많은데요. 이런 포화지방은 우리 몸속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는 염증이 더 심해져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지요. 콘드로이틴이 염증을 억제해 주는데 반대로 이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속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뼈가 약해지면 관절을 지탱하는 힘도 떨어지고 골다공증 위험도 커집니다. 콘드로이틴으로 관절을 지켜도 뼈가 약해지면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술입니다. 술은 간에서 영양소 대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이뇨작용으로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콘드로이틴의 수분 유지 효과가 줄어들고 오히려 관절이 더 건조하고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술을 자주 드시면 약물이나 영양제의 효과 자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당분 음식입니다. 과자, 케이크, 단 음료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체중을 빠르게 늘리는 주범이지요. 체중이 늘면 무릎, 허리, 발목 같은 관절에 압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아무리 좋은 콘드로이틴을 먹어도 체중 부담이 계속된다면 관절 통증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콘드로이틴과 함께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음식은 짜게 먹는 음식, 기름진 육류, 지방, 탄산음료, 과도한 술, 고당분 음식입니다. 결국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는 보충제만큼이나 식습관 관리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 상황 대상자분들 확인할 사항입니다. 콘드로이틴은 비교적 안전한 성분이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이 드셔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특히 몇몇 분들은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때문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콘드로이틴은 혈액의 점도를 조금 낮추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약들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일부 콘드로이틴 보충제는 원료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제품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관절에 좋다고 해서 아무 제품이나 드셨다가는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산부와 수유부입니다. 현재까지 임산부와 수유부에서 콘드로이틴의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면 이 시기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 같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콘드로이틴을 복용할 때 더부룩함이나 설사 같은 위장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경우는 드물지만 증상이 반복된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콘드로이틴은 대체로 안전한 성분이지만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자, 당뇨 환자, 임산부 수유부, 소화기 질환자는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콘드로이틴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보관과 복용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보관법입니다. 콘드로이틴은 열과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주방이나 햇볕이 잘 드는 곳을 피하고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두실 필요는 없지만 고온다습한 환경만큼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복용할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정해진 용량을 꾸준히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이나 연골 건강은 단기간에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드시다가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같은 위장 불편이 생긴다면 우선 섭취량을 줄여보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중단 후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관절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보충제만 의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형외과나 류머티즘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콘드로이틴은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보조 성분이지 치료제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보관과 꾸준한 섭취,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 관절 속 쿠션 같은 존재, 바로 콘드로이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올바르게 섭취하면서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관절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